네, 그러면 4월 4일 제네바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신사 TV의 조신사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다미 TV의 김양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곽은경 TV의 곽은경 선생님. 반갑습니다. 주혜길 TV 모르드게 TV의 김병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묘한 TV의 우리 이묘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명재님 모실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지금 실시간으로 또 전세계 TV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화 TV. 아,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계 TV하고 지화 지화 TV. TV 예, 같이 생방송 하고 같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방패는 저기 다음 개정 주부터요. 예, 풀리셨죠? 아니요, 이제 다음 주 자, 아직도 징계 중인가요? 네. 사장님 뭘 잘리셨어요? 2주 정지 먹었어요. 2주 정지를 또 먹었죠. 지금 계속 그래요. 백신 문제 다뤘다고 백신 그랬죠. 문제, 백신 문제 다뤘다가 그 누구죠? 그 이왕재 교수님 그거 얘기를 시간 다뤘는데 저걸 안 해요. 그 이왕재 교수님을 채널 본격적으로 다른 채널이 서브 채널. 저 말고 원래는 백서스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네, 백서스. 유명한 경고 들어왔어요. 거기는 완전히 안 하는 삭제됐어요. 계정 삭제요. 계정 삭제됐어요. 와. 날라가 세 버렸어, 번이면 완전. 계정 삭제. 아니 네. 유영재 교수님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유영재 지금 교수님 제가 원래 아는 그 분들, 건강 그런 거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다 그러니까. 우파 중앙 유튜버가 선관위에서 네 분이 아니, 다른 계정만 했어요. 모든 제가 아는 선관위에서 진짜 그러면 다 이거 그렇고. 우파 유튜버 저 유영재 지금 교수님 탄압하는 거 나와서 하는데 지금 저- 우리 빨리 해야 되겠네요. 어저께 너무 쉽지 어이가 없네. 않았보다는 저도 AI에 지금 좌표가 찍혀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자. 현재 네, 수업 자유세상 촬영하는데도 방송님 반갑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아, 어제 이 포고속의 자체가 경찰 방해. 안 맞아요. 아니 유영재 교수님 어느 제가 회사에 비 오는데 또 진짜 혈액 우산을 거기 생기지 나오셔서 우산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한성 그러니까 이왕재 교수님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이 백신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유튜브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WHO의 방침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WHO하고 다른 방침은 우리가 여기서 전할 수 없다. 우리 빨리 다른 뭔가 소통하시는 채널을 만들어야지 유튜브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플랫폼이 생겨야 됩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주민자치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이제 그거 다루기 전에 먼저 지금 현재 보궐선거 보궐선거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지금요. 지금 현재 사전 투표율이 몇 프로 나오고 있습니까? 20.8%예요. 20.8%. 엄청난 건데요? 그러면 최고예요. 아니 사전 투표 20.8. 야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20.8%가 지난 총선이라든가 그 지난 그 지방선거보다는 좀 재보궐선거에서는 최고고요. 재보궐선거는 최고고요. 신기록 세웠고 예. 저번에 총선에는 26%까지 나왔죠. 총선 때는 26% 나왔죠. 26% 나왔는데 예. 그건 뭐 총선이니까 그럴 거고 네. 재보궐 사상 재보궐이 20% 넘는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네. 지금 여기가 대단하다. 뭔가 좀 꼼꼼히가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런 면도 있고요. 부정선거의 그런 면도 있고, 워낙 지금 정치가 과열돼 있어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요번에 좌파를 다 몰아내자?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심리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근데 들고요. 어제 또 해골찬이가 또 하나 웃긴 게 예. 우리가 이겼다고 또 했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여기 댓글 들어온 게요. 선거 참관인을 저기 중앙선관위에서 거부를 했답니다. 예. 그러면 미국처럼 그게 참관이 제주도에서 못하게 그런 일이 나요. 있었는데 지금 서울. 제주도가 아니라 저기 순천인가? 저기 전남 순천 그죠? 거기서 그랬던 일이 있었다고 그거는 아니요. 지금 현재 순천은 보궐선거에서. 거기만 해당이 됐고요. 예. 다른 지역은 안 된다고 선관에서 우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순천은 받아들여졌고 법원에서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순천은 받아들여졌는데 네, 다른 지역은 아예 또 안 받아들여졌고요. 다른 지역은 그 행정심판에서 행정법원에서 그 내린 결정을 선관위가 거부를 하는 거죠.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선거 참관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고 되어 사실 그 있어요. 문자가 이게 핸드폰 안에 있는데 그럴 줄 알아서 빼놓고 법원 지도부도 무시하고 국토본 클린 선거 이렇게 감시단 해가지고 예.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예. 원래는 제가 제가 투표하는 곳에 저는 이제 서울이니까 제가 있고 경기도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셋이 감시를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한 분씩 들어올 때마다 한 사람씩 찍는 거로
근데 클린 선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서 이렇게 찍는 것도 다 준다. 그래갖고 제가 거기를 신청을 했는데 중화 2동으로 제가 배정이 됐어요. 5시 반까지 와라 해서 제가 갔거든요. 갔는데 나중에 문자가 다시 왔어요. 죄송하다.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사람 외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게 뭐였냐면 선거관리위원회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다 퇴짜를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러면 오빠가 그 퇴짜된 그 나머지 사람이 우리는 원래 돈을 받고 그거 하려고 신청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냥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한 사람씩 찍을 수 있게 우리가 자유자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찍을 수 있게 이것만 미리 해줬으면 우리가 밖에서 우리끼리 그냥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들이 힘들게 밖에서 하는 것보다 안에 정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원래 정식으로 되면 5만 원씩 받나 봐요. 근데 들어가서 안에서 들어온 사람마다 하나씩 찍는 걸 했나 봐. 근데 어쨌든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 지금 시청자 여러분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안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밖에서 이걸 찍고 이런 걸 했거든요. 밖에서 그럼 체크는 어떻게? 체크 이게 없어가지고 해당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왜 못했냐면 거기가 어린이집하고 그 들어가는 그 정문에 들어가서 그 안에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와서 왼쪽엔 어린이집이고 오른쪽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 찍을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하고 도서관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이 같아서 제가 위로 올라가서 그 선관하는데 거기서 찍지 않고는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무슨 얘기인지 한 알겠습니다. 시까지만 제가 찍다가 이제 안 됐거든요. 이거 이제 멀리서 찍고 뭐 다리도 찍고 뭐 여러 방향으로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못했어요. 예.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사전 투표율이 20%가 넘었고 그 본 투표에서 몇 프로가 하냐 이게 또 이것도 관건이겠네요. 와, 네, 맞습니다. 4월 7일이면은 화요일인가요? 수요일. 수요일이요? 수요일인데 예. 이제 20, 30대는 전부 다 직장 다니고. 집어넣어봐. 네. 근데 이 본 투표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제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이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우리가 그 여유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절대 샴페인 터뜨리면 안 됩니다. 예, 샴페인 터뜨리면 안 되고요, 진짜로. 안 되죠. 지금 그 7일날 정말 우리 보수 우파 시민들이 다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서울 시민이든 예, 서울 부산 시민들은 다.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요. 토요일만 높으면은 얘들이 장난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윤상현이면 그쪽처럼 투표가 아예 많으면은 간발의 차이도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조하면 할수록 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3년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투표권이 있습니다. 있는 거지 말소 됐으니까. 아니 지금 맞아요. 지금 중국인들이 투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 거죠. 그러니까 박영선이가 요즘 보니까 설렁설렁 하더라고요. 설렁설렁 가도 될 것 같아서 부정선거는 설렁설렁 아니 하더라고요. 전애들이 벌써 벌써 그- 여유가 있어요, 걔들. 지금 진짜. 쟤네들 그 유튜버들끼리 모여갖고 자기들 이겼다고 막 벌써 한페인 터뜨리고 그러고 있는 저쪽 여당 유튜버 그런 애들이. 분위기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미 사전선거 부정선거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부정선거를 과연 저지를 쟤네들이 그런 요번에도 부정선거를 저지를 그럴 용기가 정말 있겠느냐. 용기하고 상관없어요. 아이고. 당연히 용기하고 있고요. 용기는 방법이 아니고요. 좀 틀리죠. 먼저 근데- 똑같은 방법 아니 말고 이번에도 좀 다르게. 정말 부정선거 저지르면은 정말 다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뒤집어진다고 걔들도 하잖아.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걔들에게 그러니까 마지막이기 우리 때문에. 우리 지점장님이 되게 순수하신 거예요. 네. 네, 이게 얘네들은 한번 해보고 정권 지시 놓치면은 났어. 죽는 거니까 목숨 걸고 대놓고 하는 애들이기 걔들은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네, 거예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100% 합니다. 100%요. 한다고 봅니다. 100% 합니다. 1000% 만프로. 자 지금 두 번째 성공을 했잖아요. 세 번째인데 못 하겠습니까? 한 번 해먹었으니까 두 번, 세 번은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얘들 똑같은 방법을 안 하거든요. 할 때마다 계속 그럼요. 틀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를.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부정선거가 이번에도 일어날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저번 주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일단 참관인도 그렇게 제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일 투표 4월 7일 날도 그 개표 참관도 분명히 또 제재를 할 테고 이제 걔네들이 뭐 사전 투표함을 CCTV 이번에는 설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그쪽에서도 안심하고 사전 투표하라고 그러고 안철수도 그렇고 오세훈 측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할 때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나 좀 또 졌다. 근데 방심이지만 어쨌든 저들의 그런 계략이나 그런 술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고 4.15 부정선거를 거의 1년 넘게 외쳤음에도 귀 기울이지도 않고 어차피 그거는 부정선거라는 거에 걔네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서 저항해서 싸우지도 않았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투표율만 많으면 그냥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니까 되겠거니 하는 그런 이제 미리 안도를 한 것들이 저들에게 더 방심을 줬고 부정선거는 지금 뭐 좀 걔네 갖고 있는 어떤 제도적 측면이나 사람 동원하는 측면이나 조선족들을 미리 서울에 전입시키고 중국인들이 대부분 서울에 많은 땅과 그리고 많은 집들을 사놓은 것도 미리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국을 공산하기 위한 것들이 착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걔네들 계획대로 순조롭게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거예요. 그 중화 이동 개표소 그 투표소에서 이거 좀 사람들 오는 거 보셨잖아요. 예. 근데 20.8%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좀 오기는 오는가요? 오기는 왔었고요. 제가 이제 본 거는 젊은 아이들도 좀 왔었고요. 젊은 친구들 왔었고. 예. 그리고 그 투표하는 곳에도 제가 이제 2번이나 올라갔었는데 예. 국민의 진당. 크게 말씀하시죠. 제가 투표하는데 사무실도 올라갔는데 국민의 진당과 그 더불어당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민의 진당과 더불어당도 와서 투표 참관인으로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저쪽에 저 미군 철사라고 외치는 애들 뭐 그쪽 애들만 둘만 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좀 의외였어요. 국민의힘당은 참관하고 없었어요. 없고 정신을 못 딴 데는 차렸어요. 없었고 정신을 두 못 군데만. 제가 그것도 이상했고 젊은 애들도 왔고 일반 선량한 국민들은 이번에는 틀림없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어른은 이제 어제 만나신 분은 이번에는 될 거다. 표출도 많이 나고 민심이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세훈님이 새삼없이 될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근데 저기 우리 지난 4.15 총선 때도요. 하기 전에는 국내 진당이 훨씬 앞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뚜껑이 열어보니까 부정선거로 일관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결국 지금에도 똑같은 양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오세훈이 뭐 박형준이가 뭐 몇 프로 앞서고 저쩌고 그렇게 그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에. 그러니까 투표에는 이기고 결과에는 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쟤네들이 열어보면은 다를 걸 이렇게 얘기를 설레발을 치고 있잖아요. 설레발을 치는 이유가 다르더라. 뭐 이렇게. 있다는 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방법이 없고요. 우리 보수파 시민들께서 다 나와서 7일 날은 진짜 무조건 다 나와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는 진짜 저희들이 그 투표한 결과를 가지고 좋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4월 7일날 직장인들은 뭐 외출을 달거나 잠깐 뭐 그런 식으로 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이제 그게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대학생들은 지금 그래도 조금 뭐 줌으로 수업을 한다거나 학교에 가는 게 조금 자유로우니까 대학생들만 정신을 차리고 이게 진짜 마지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정말 말씀입니다.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 다시 한번 이제 저들의 그런 실상들을 여태까지 봐왔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나라를 다시 한번 바로 잡는 데 앞장을 서는 것이 투표에 국민의 주권을 한번 행사를 해야겠다라고 대학생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한다면 그거 하나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투표권 가지실 분은 곽윤영 선생님밖에 없으신 거죠? 예. 많으셔야 되는데 서울에 못 살아서 참 아쉽네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하는 거죠. 4개월 전부터 서울하고 부산에 주소지 옮기는 사람들이 급증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선거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마 1개월 전, 요것만 하면 됩니다. 1개월 전인가 3개월 전인가 그렇게 거주지만 이동해 놓으면 투표권을 가능. 미리 좀 옮겨놓고 그러니까 진짜 2개월,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 주소만 이전시키면 투표가 가능하게 돼 있다. 근데 네, 좌파는 인간이 또 또 정말 문제입니다. 뭐가 정말 장점이냐면 문제예요. 민노총이 점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예. 한번 지형을 내리면 일사천리로 끝나요. 아, 그러니까 좌파들은 저쪽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잘 돼, 그 조직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정조직, 그 뿔뿔이 조직력. 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퍼센티지 중에서는 얼마 안 됩니다. 한 5%가 될까 말까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극렬 세력이라서 이 사람들이 이걸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키보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전입을 한다 해도 그 세대에 동거인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나 이런 점조직, 민주노총인 이런 좌익 세력들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집에 동거한다라고 올리면 전입 근로자.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다 숙소로 다 맞아요. 그런 네.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 가구에 맞아, 한 맞아요.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을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전입신고 이렇게 열람을 하면 동거인이 그렇지. 쭈르르르르 있잖아요. 가족 세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냥 전입신고만 해서 등록만 해놓으면 이거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좀 잘 그게 모르시는데요. 실제로 동거인 안에는 맞아요, 세대주도 할 수 있어요. 맞아. 내가 방이 4개잖아요. 방이 4개면 요 한 부분만 한다 해서 그 방에 세대주로 해서 분리세대. 세 군데를 분리세대로 해서 세 사람을 아니 만들 수 근데 있어요. 요번에 지금 현재 뉴스는 안 나오는데 거의 팩트인데요. 연립주택이나 저 다세대 주택에 그 방을 하나 얻어놓으면 이게 근로자 합숙소로 불감이 돼요. 그리고 10명도 가능하고 20명도 가능하다. 이거 했어야 근데 되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3년 거존해드리겠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각 세대 분리 안 해도 그게 하나하나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다 옮기면 되잖아요. 주일 같은 데 우리 집에 옮겨서. 근데 국민의힘당은 이런 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그거를 보장하는 데든 그걸 캐치를 해가지고 보면 그 하나만 터뜨려도 굉장한 저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약지를. 그럼 우리 그러니까 또막 외들한테 막다 항상 좌파한테 지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 그럼 벌써 아까 그랬잖아요. 그 선과 그 투표소에 국민의힘당 애들이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나왔다면서요.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요. 지금 얘네들은 우린 이겼다고. 벌써 쌈빙 터트린 거예요. 거기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더도마당도 그러네요. 자기는 야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지금 차렸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정신 못 그렇게 차렸고. 당해놓고도 예. 물론 여기 지금 나와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야나 똑같다. 괜한 국민들만 지금 애타고 이렇게 부르짖는 맞아요. 것 뿐이지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당 제도권 애들은 마찬가지다. 우선 이쯤 하고 이제 백신 네, 대해서 네. 좀 한번 일단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 백신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말고도 지금 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도 이게 크게 신뢰성이 정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하고 프랑스, 일본 이런 데서 전 세계적으로 3차 유행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또 한 번 지금 그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미국 워싱턴주에서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는데 완료하고 나서 2주가 지난 다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감염자가 100명이 나왔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주 보건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독일에서 혈전 부작용 사례가 31건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9명이 사망을 했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60세 이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프랑스도 60세 이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중단을 시켰고요. 네덜란드도. 그 프랑스에서는 30세 여성이 사망했는데 뇌혈전이 발생해서 사망을 했고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소송을 건 상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4월 1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28명 발생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경계 중증, 경련 이런 것도 15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슨 15건이 있냐.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100건도 넘게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뭐 15건 모두 그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뭐 하여튼 뭐 백신이 문제가 많아요. 결국은 안 맞는 게 약이다. 그렇죠. 살려고 근데 많았는데 안 맞고 싶어도 제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한 사람은 안 맞는 걸로 완전히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식구들이 왜 안 맞냐고 그거를 굉장히 더 문제 삼아서 그러니까 네, 가족 간에 지금 굉장히 불화만 일어나요. 네, 그런 불화가 부담과 압력이 많은 거예요. 네. 제 주변의 지인들은 거의 많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직장에서도 많은 압력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못 가요. 그렇죠. 아, 예, 지금 해외여행 발행 중에 있고, 있는데 예. 완전히 지금 법 제도화는 안 됐는데 일단은 해외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입증이 없으면은 아마 못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요 백신 여권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제 사회로 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확실히 보여요. 이 문제를 마지막에 다루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같이 연관해서 같이 지금 먼저 얘기할까요? 같이 연관해서 한번 하시죠. 예. 그러면은 예. 주민자치회 요 주제는 제일 마지막으로 예, 다루도록 제일 하겠습니다. 크니까 이게 제일 크니까. 지금 백신 여건이 참 문제가 많은데 정세균 씨가 네. 백신 여건 도입하겠다고 4월 안에 스마트폰 인증 앱으로 스마트폰 인증 앱 형태로 백신 여건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식 법은 아니에요. 국회에서 통과된 정식 법은 아니고 행정 명령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행정 명령식으로 가볍게 일단 치고 들어간 다음에 뭐 나중에 정식 법으로 발의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제 백신 여건 비슷한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바이든 정부가 지금 백신 여건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심각한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백신 여건 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확인증이 없으면은 어디 뭐 식당에도 못 가고 체육관에도 못 가고 공공장소는 아예 출입이 안 되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이 그래도 이스라엘 인구 중에 한 20%는 된대요. 그 이 20%하고 나머지 80%는 맞았잖아요. 이게 완전히 양분이 돼 있대요. 이게 다른 국민처럼 20%가 완전히 이스라엘 국민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처럼 취급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이미 걸린 분들은 항체가 이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보호될 수 없나요? 이거는 항체 생기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항체가 이렇게 안 돼요. 면역력이 생긴 거죠. 네. 예. 면역체계가 생겼으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우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죽을 병이 아니에요, 사실은. 죽을 병도 아니고요. 너무 낮은 거예요. 차라리 백신을 위험을 감수하고 맞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안전한 게 아니라 백신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지금. 중국 각오하고 맞는 거죠. 맞아요. 국가하고 맞아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아야 될 백신이 거꾸로 됐어요, 지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에 걸렸어서 나는 좀 항체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항체라는 거는 잠깐 물론 면역상 항체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1년까지 안 걸릴 수 있지만 이거는 바이러스거든요. 세균이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감기도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럼 1년에 감기를 뭐 어떤 애들 같은 게 면역성 약한 애들은 1년에 뭐 감기 수시로 달고 살아요. 코 줄줄 흘리고.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감기는 이게 면역성이 있으면 이제 괜찮아요. 몸이 빨리 회복되는 거지. 이게 항체가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독감도 1년에 한 번씩 접종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바이러스가 항체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방 접종을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광재 교수님도 그렇고 맞아요, 이광재 교수님도 맞아요. 같이 이 코로나 미스터리 쓴 책 그 저자분도 그랬었어요. 이게 항체가 뭐 한두 달 갈지 일주일 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말씀하셨지만 화이자 백신도 지금 1차, 2차 접종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린 패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웹을 깔고 식당이건 뭐 공연장이건 이런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출입을 한다 해도 1년 후에 또 1, 2차 또 맞아라라는 것이 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항체라는 건 영원한 항체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백신 자체도 1년에 2번 맞아라 또 계속.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도 1년 후에 또 백신을 맞으라는 공고안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예. 예,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호들갑은 전 세계적으로 떨어놓고 아, 맞아요. 호들갑이에요. 예, 호들갑 떨어놓고 이제 1년, 2년 지나면은요 백신 여건 쓰레기 돼버려요. 필요 없어요. 그 백신 지나간 백신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은 그 다른 코빅 지금 19이잖아요. 뭐 코빅 19인데 뭐 다른 코빅 뭐 20가 나오든지 뭐 그렇죠. 21이 나오든지 네. 그렇게 되면은 그거 맞아요. 또 맞아야 돼요. 그거 그 전에 맞아요. 맞았던 쓰레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못 하면 안 되냐고 백신 예, 여건을 예, 지금 못하라고. 그리고 저도 듣기로 예.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 예. 백신 맞은 거 다 무용지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맞은 백신을 가지고 이거를 찜으로 삼아가지고 어디 나간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신종 사스나 바이러스 계속 나오고 맞았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계속 새로운 게 나올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우리 몸에 점점 바이러스가 더 엄청 강한 거 많아요.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백신 여건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쓰레기 정신에서 나왔다고 맞습니다. 이거 쓰레기예요. 거기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면역력을 강화하는 접종하는 거를 뭐 맞아라 이런 거는 그냥 이해를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면역력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한 사람이 양성 반응도 나왔어. 그러니까요. 이런 왜 맞았어요? 사례가 부진이수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만이 아니라 화이자나 모더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금 현상이 나오는 게 결국 이게 왜 자꾸 백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동일하게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정부에서 이 자유 선택이 내가 해서 맞고 싶으면 맞고 안 맞고 싶으면 안 맞아도 되는 거를 왜 맞게 하는지 이건 사실은 그 의도와 배우를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굉장히 의도적이고 뭔가 이거는 어떤 딥스테이트인지 하여튼 뭐 일루미나인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뭔가 이거는 이거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이렇게 딱 보면 돼요. 이 백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함으로써 어디가 이익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니야. 이익되는 나라가 있을 거고 이익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이익되는 그 관련 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의학이에요, 의학. 의학이죠. 그럼 지금 제약업계. 제약업계인데 예.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누가 백신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가 지금 바이알 먹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GMO인가요? 몬산토 있잖아요. 몬산토 미국 그 유전 조작해가지고 나온 모든 식물들 그거 다 장악하고 지분 다 장악한 게 지금 빌 게이츠예요. 맞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1년 후에는 약 이 세계 인구의 60만 명이 감축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 사이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우리가 음모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백신을 놓는 게 그래서 백신 여건을 기계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백신 여건을 도입하려고 하는 게 예. 이게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통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이게 어떤 수단인 이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는 이제 그 지금 세계 단일 정부는 지금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한번 뭔가를 한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좀 묶을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교 의도가 통합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종교 통합도 지금 맞아요. 그 전부터 계속 얘기해가지고 지금 바레인인가요? 아랍에미레이트인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세계 종교 회관을 질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네. 내셔널리즘의 입각이 그렇죠.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통합시키고 사회를 통합시키고 경제를 통합시키고 군사를 통합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를 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시험 단계로 삼아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울프라고요. 이 사람이 며칠 전에 폭스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나오미 울프라는 이 여자분은 IT 기업 CEO거든요. 대표 이사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백신 여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 백신 여건이 실행된다면은 서구 사회의 인간의 자유는 끝난다. 백신 여건 시스템은 페이스북 같은 SNS는 물론이고 SNS는 물론이고 전자화폐와도 연동되도록 준비 중이다. 나의 모든 경제활동 및 지리적 위치가 통합 플랫폼 안에 기록된다. 신용 이력과 의료 기록 등도 통합될 수 있다.
이게 그렇죠. 예, 지금 정확하게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편식 제가 정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좀 얘기해도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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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빌 게이츠까지 우리가 얘기가 조금 확장됐잖아요. 예, 예. 음모론일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음모론이 대세예요. 그래서 음모론을 사실 공부를 하고 파고들어야 돼요. 예, 예. 전 세계가 지금 음모론을 가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정말 정상적인 사고 시스템 안에서 모든 전 세계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럼 이건 음모론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근데 예, 예. 빌 게이츠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백신을 전 세계가 항체가 안 생김에도 항체가 생겼다가 또 없어져서 다시 맞아야 되는 것들을 감수해서라도 왜 지금 백신 체제, 그린패스 이런 여건들을 도입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본다면 빌 게이츠가 사실 지금 뭐를 그 다음 단계로 착수하려고 하냐면 가상화폐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연동을 시켜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이 사람이 창시자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가상화폐 인터페이스를 결국은 비트코인으로 이제 쓰게 해서 모든 전 세계에서 이제 그것들이 매매가 되는 수단이 되게 하고 이것이 결국은 백신과 무관하지가 않고 백신과 다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비트코인 연결된 가상화폐 쓰는 것이 지금 특허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번호가 특허 번호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이건 음모론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팩트거든요. 그 번호가 2020-060606이에요. 짐승의 숫자. 짐승의 숫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제네바 포럼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뭐 주워 들은 얘기, 뭐 어디서 뭐 알고 있는 얘기, 그냥 짜잘한 정보 지식들을 우리가 여기다 다 조금 이렇게 아는 척하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상 이게 사실 성경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역사와 하나님이 있는 대로 다 흘러간다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인정을 한다면 지금 마스크 없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슈퍼 드러너들이 마스크 안 쓰셨으면 착용 안 하셨으면 저희 물건 사실 수 없습니다. 저희 내보내더라고요. 홈플러스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바깥에서 이거 카드만 좀 드릴게요. 이거 바깥에서 매대 있는 걸 사고 카드를 드릴게요. 이거 좀 알아서 결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서 사갖고 가고 싶어서 그랬더니 자기네들 걸리기 때문에 카트를 보내야 되면 안 된다. 영업 정지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스크가 여러분 이제 매매 수단이에요.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가듯이 그린패스 없으면 공연장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우리가 출입이 안 돼요. 식당도 못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빌 게이츠가 말하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인터페이스라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누구죠? 나오미 울프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플랫폼에 이게 백신을 맞으면 정보가 다 우리가 공유되고 연결된대요. 우리의 그렇죠. 신상과 전화번호 뭐 어디 사는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전체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어느 동선에 갖고 어디 갖고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고 위치 추적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통제 사회로 가면서 어디서 무엇을 썼는지 이것이 이제 가상화폐로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로 쓰게 한다는 것이 빌 게이츠의 전체적인 계획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잠깐 저는 이게 우한 폐렴이 중국에서 우한 그 지역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저 이래갖고 그 지역이면 근교만 간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이게 우한 폐렴이 다 퍼진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국이 항상 전 세계를 저게 다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런 게 벌어져서 저는 대락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중국이 전 세계를 자기들 다 먹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걸 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게 흘려가고 뭐 빌 게이츠가 뭐 중국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중국이 전 세계를 다 자기네가 하나를 먹고 통치를 하려고 버리는 음모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비전문가라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차이나 머니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축통화국 자리를 노려서 중국에서 유럽 세계에다가 자본을 엄청 뿌려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걸 통합시키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거를 이제 미국 안에 있는 세력들하고 손을 잡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뻗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렇죠. 중국 공산당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중국은 시스템이 이미 돼 있잖아요. 그 인민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막강해요. 우리나라 알아서 기고 있잖아요. 맨 처음부터 통제도 안 하고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 자국민을 생각한다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 알았다는 거. 계획을 세워서 뭐 구원파가 어디 무슨 교회죠? 거기 신천지요? 신천지를 해가지고 대구 지역을 딱 찍어서 하는 거 이런 과정이.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다면 제가 이 문재왕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1개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전 세계가 거의 똑같거든요. 이게 이건 지금- 중국의 계략이 아닌가 저는 막 이런 생각.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을 선포한 게 WHO가 팬데믹을 전 세계적으로 선포했잖아요. 세계보건기구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국가에 의해서 팬데믹이 선포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유엔이라든가 WHO 뭐 이렇게 세계 전체 이게 유나이티드 네이션 전체 이제 그 민족의 각 모든 기관들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요구를 장악하지 못하면은 전 세계를 주무를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 국가는 통제할 수 있어도. 근데 이거는 이제 팬데믹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옛날로 보면 흑사병이 도질 때 그러니까 전염병이 도질 때 전 세계적으로 나갔잖아요. 이런 공포심들이 이미 유럽 사회라든가 이미 아시아나 이런 데 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 그 전에도 사스, 메리스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뭐 전 세계적 팬데믹이 선포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강력했는데도. 근데 이거 사실 별것도 아닌 거를 팬데믹을 선포함으로써 전 세계를 지금 하나로 공포의 동화를 속에 뭐라 없단 말이죠. 이 시기에. 그러니까 뭔가 지금 콩콩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사실은요. 예. 저는 어떤 예. 카톡이 왔는데 예. 그 뭐죠? 검사하는 거 면봉에 예. 사진 찍히는 뭐 그런 게 있다고 아, 그렇게 면봉에 카메라가 달려가지고요.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칩. 네. 칩, 면봉에 칩이요. 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접하고는 있지만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렇게까지 할까 싶어서 이렇게 좀 무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음모론 쪽으로 간 것도 네, 있어요. 네, 그 그쵸. 중에 그런 거 네. 우리가 좀 구별해서 근데 보는 저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염증이라든가 뭐 이런 그 질병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유전적으로요? 유전적으로 네. 가족력으로. 근데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전체주의적으로 다 동일하게 여건에도 이게 백신이 없으면 증명되지 않으면 출입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고 또 병원에서 치료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가족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알러지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죠.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똑같이 찍어놓은 것처럼 해라. 이거는 너무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도입되기 전에 조금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높여야 되죠. 아, 높여야죠. 이거 백신도 막. 네. 근데 사실 저 위험을 무릅쓰고 왜 이렇게 사건을 만드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지금 안 백신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 만약에 네. 백신 안 맞았으면 그분들 살았을 수 있거든요. 안 돌아갔을 거라고 저는 근데 생각해요. 자꾸 기저질환 하는데 네. 기저질환 걸렸다고 그래서 네.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약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가만히 멀쩡한 사람이 백신 맞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백신 안 맞고 코로나로 걸렸다고 하더라도 안 돌아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럼요. 코로나 걸렸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안 돌아가셨을 텐데 무증상 감염이 부직이십니다. 백신 맞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무용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거를 기계처럼 찍어가지고 다 똑같이 균일하게 적용을 시키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딱 이렇게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이렇게 다 잣대를 하나 놓고 그 잣대에 맞춰서 다 잘라내려고 하니까 그럼요. 부작용이 네. 있는 거죠, 당연히. 제가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미국이 확실히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이 기회다. 예? 트럼프 지금 뭐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체제를 안 바꿔 이거 뒤바꿔 놓지 않으면은 이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은 지금 안 되겠다 이런 지금 긴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쪽 좌파, 저쪽 그 민주당 세력 중에서. 그래서 지금 총기 규제법을 국회에 상정시켜 놨거든요.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국민들이 이제 총을 다 소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자동 소총,
네, 이게 M16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M16은 자동 소총이라 그래요. 이 연발사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연발로 따닥따닥 분당 한 600발 이상 나가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만 뺀 거. 그것만 뺀 거를 이제 자동 소총이 반자동 소총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 국민들이 반자동 소총을 다 갖고 있어요. M16 같은 거를. 근데 그게 있으면은 공권력이 국민들을 장악하기가 힘들어요. 네, 반자동 소총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권총하고 샷건까지만 허용을 하겠다는 총기 규제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총하고 샷건까지만 갖고 있으면은 일반 군대나 경찰들은 자동 소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력에서 상대가 안 되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그래서 이거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미국 국민들을 통제해 가려고 지금 요 백신 여권 도입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요 저기 보수 우파 세력들 있잖아요, 애국 세력들. 이 사람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미국 시민들이. 그래서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미국에서 정말 꽉 하고 부딪힐 수가 있어요. 지금 용신이 그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 달에 계속해서 한국 뉴스에서도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미국 총기 사고에 대해서 유난히 지금 계속 또 띄우고 있잖아요. 띄우고 있어요. 지금 한인들도 총기 난사당해서 돌아가신 분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잠했다가 총기 난사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이게 총기 난사 이게 총기 규제법, 미국 총기 소지 규제법이 있잖아요.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이것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다 라이센스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낚시를 하려고 해도 돈을 주고 그 라이센스를 사야 돼요. 퍼밋을 사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고, 총도 정신적으로나 뭐 이런 게 이상이 없고 다 안전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라이센스를 교육을 받고 라이센스를 다 해서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총기 난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물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거예요. 불법 무기 소지. 그러니까 미국은 총을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미국 그 우리 흔히 그 전당포 가면 총 팔거든요. 그 펀샵이라고 그래요. 펀샵 가면은 저기 그 돈을 그냥 주면은 사는데, 거기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를 내가 이게 합법적으로 내가 총기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해서 보여줘야지 그 사람한테만 파는 거예요. 예. 근데 총은 어디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뭐 동네 국내 그냥 슈퍼 가도 총 파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 데 가면 그냥 라이센스만 제시하면 총을 줘요. 예. 그러니까 총은 그냥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이게 규제 있잖아요. 총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 규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미국은 잘 돼 있어요. 그래도 원래 총을 다루는 나라니까. 근데 뭐냐면 이게 아까 이동호 사님이 여태까지 이제 설교를 하셨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미국 국민의 힘은 본인이 스스로 무장을 할 때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장을 못 하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미국 국민은 그 권리가, 자기가 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집들이 다 산골짜기에도 있고 스스로 지켜야 돼요. 경찰 신고해도요, 오는데 1시간 넘어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끔 자기 무장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장권 때문에 경찰들도 시민들한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는 총기나 이런 무기 규제가 없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구태타 일어나면 군인들 총 들고 나오잖아요. 시민들은 없잖아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 사회를 당해봤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총을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찰들이나 군인들도 총 대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것도, 이 사람이 무장을 했기 때문에 나도 무장을 했지만 이 사람도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총을 꺼내면은 안 되니까 나도 예의를 지켜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너식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제가 그러면 목사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범죄율이 높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미국이 범죄율이 높은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가 높죠.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범죄율이 훨씬 높아요. 예. 우리나라가 범죄율이 훨씬 높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개인 대 개인이 서로 함부로 못해요. 네, 굉장히 매너가 있고 그 사람들은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범죄율이 오히려 한국보다 낮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TV에서 총기 사건 말이에서 괜히 그 초면이 있어서 그렇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요,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 있잖아요. 휴가 때도 총에다 실탄 차고 다녀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트램을 타도요,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거기 다 총이 있는데 실탄이 꽂혀져 있어요. 총기 사고 없어요. 총기 사고 날 것 같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 자체가, 우리나라는 물론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사회 자체가 이미 그 국민을 믿는 거예요. 군인들을 믿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총을 차고 실탄을 차고 나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빈총 들고 지키고 있어요. 맞아요. 빈총 들고 지키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우리나라 군인들 빈총 들고 지킨다니까요? 가면 다 공포탄이에요. 총알도 없어. 공포탄이 뭐야? 아예 총알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이거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면 네. 한 가지 무장한 예. 그런 학생이 예. 기숙사에 막 난입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거는 특별한 그런 거였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죠. 사회에 일탈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행위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때 온 국민이 있다고 하면 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런 게 일수화가 됐으니까 우리는 미국이 근데 거기 보면은요, 총기 사고율 같은 거 있잖아요. 총기 사고율이나 범죄율 같은 거 보면요, 한국이 훨씬 많아요. 한국 훨씬 많고요. 미국은 그 넓은 그 땅덩어리에서 진짜 거의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 물론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총기로 인한 사망률 있잖아요. 사망률은 당연히 미국이 많죠. 한국 총기 사고. 우리는 총기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예 총기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다는 거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한국보다도 범죄율이 낮아요. 그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주가 어디냐면은 어디겠습니까? 저기 남쪽에 그 오클라호마? 아니 그 멕시코 바로 위에 텍사스. 텍사스가 가장 범죄율이 낮습니다. 텍사스 그 위가 오클라호마가 텍사스. 오클라호마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아요. 네. 네. 거기가 가장 범죄율이 낮아요. 왜냐면 텍사스는 텍사스 주민들이 총기 보급률이 가장 많은 데가 텍사스 주거든요. 근데 그 텍사스주에 저번에 네. 총기 규제 때문에 이슈가 됐었잖아요. 수정헌법 위조.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들 따로 한 반을 모아놓고 텍사스 반이라고. 그리고 제가 좀 참고하시라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수정헌법 2조라는 게 이게 토마스 제퍼슨 때 만들어진 건데, 자,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반자동 소총, 이거 소총 있잖아요, 긴 거, 큰 거, 이거를 각 가정들이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냐,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예요. 너네가 집을 지키려면 권총만 있어도 되잖아, 아니면 샷건만 있어도 되잖아, 왜 굳이 반자동 소총을 갖고 있으려고 하냐, 이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수정헌법 2조가 만들어진 거는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수정헌법 2조를 만든 게 아니고요. 토마스 제퍼슨이 실제로, 그리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미국에 독재자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그 당시 영국의 그 독재 왕이 우리들을 탄압하는 것처럼 미국에 언젠가 몇백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독재자가 나타나서 우리 시민들을 탄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미국 시민들은 총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수정헌법 2조예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위대한 법이에요. 와, 이거 박수하지. 저도 다 배운 거죠. 저도 다 그런 것까지. 목사님한테 배우고 책 읽으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트럼프는 우리를 당신의 안전과 그런 자신의 그 자유를 지키려면 총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이든이 행정부 들어서면서 바이든 오히려 지금 규제하려고 하는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근데 지금 보면요,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생각에 공감을 할 거예요. 미국 있는 사람들도, 전 세계 있는 그렇죠. 사람들도. 예, 그렇죠. 왜냐면 총기 사고가 계속 나니까 규제해야 된다, 이거 풀어주면 안 된다. 근데 이건 미국 사회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와 그냥 미국 정서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총기 사고 나면 안 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그걸로 희생이 되는데, 근데 미국의 그 나라의 탄생과 역사나 미국 정서를 봐서는 총기 규제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 나라를 통제하고 그 나라 국민들을 억압하겠다는 거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특히 우파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저 멀리 섬에 거기 뭐 침략하는 나라도 없어요. 미국은 솔직히 말해서 침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사실 한반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넘게 전쟁이 없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요. 전쟁 한 번만 터져보세요. 우리 각 개인들이 총기를 소유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될지 전쟁 나면 이제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전쟁 나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전쟁이 나야 우리가 내가 무기를 안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나를 위태롭게 만드는 거였고 적에게 쉽게 장악당할 수 있는 이게 위험 요소였구나.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한 번은 깨달아야 돼요. 국민들이 총기를 갖고 있으면요 시가전이 벌어져도 적들이 함부로 못 들어온다. 서울로 못 들어온다니까요 북한이. 근데 한번 점령당해 봐야. 근데 진짜 제가 한마디 해야 돼요. 저는 진짜 미국의 총기 소지에 대한 그 깊은 접근을 하지 못하고 한 중간 정도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총기 소지에 대해서 어떤 미국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동시에 총기 사고로 인해서 인명 손상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OX를 이렇게 하는 한 중간 지대 정도 있었는데 오늘 지금 총기 소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수적인 문제나 이것을 들으니까 저는 우리가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저는 대한민국에도 우리 한반도 지금 남쪽 분단된 이 나라에 국민들 지금 노예화하려고 이 상황에서는 정말 총기 소지를 대한민국에도 총기 소지를 허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도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힘든데 저는 만약에 전쟁이 진짜 터진다면은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 총기 보유를 이거를 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다시는 좌파 정권의 독재를 안 당하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천부인권 문제나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에 관련된 접근이나 이런 걸로 봐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맞습니다. 지켜주는 그 배경에는 맞습니다. 바로 이 바탕이 돼 있다는 거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요 이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지금 독재자들이 또 저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민을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들은 예수쟁이들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한미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총기 소지에 대해서 우리도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저렇게 하는 논리로 저는 이런 논리를 필요해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용어를 총기 소지에 대한 접근을 주장하고 우리나라 총기 소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입법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동성애 문제를 늘 접근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선 이거 좀 크게 말씀하시죠. 아주 이 중요한 문제라 쪽에 오셔서 여기까지 안 할까? 크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 저희는 지금 어떤 시각에서 지금 한미연합회나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금 토론하고 고심을 하고 하는 그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적인 우리 천부인권, 자유와 민주주의, 그 노예가 되지 않고 이게 자유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총기 소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입법 감각이 있거든요. 입법 감각이. 제가 리걸 마인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누가 반대한다 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논리가 있고
또 역사성이 있다면 총기 소식을 제가 임요한 목사 미쳤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걸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러므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보호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걸 주장하는 것만으로도요. 네. 자, 제가 청와대 그 기도회를 하면서 항상 그 효도합시다. 불효하는 짐승만은 못합니다. 그 동성애 호모섹스 아웃, 그다음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또 차별금지법 폐기, 그 다음에 동성결혼금지법 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는 동성애 반대하는 좀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대안도 없이 동성애자들이 깡패 노릇하고 있고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데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주고 우리는 보조 내지는 아웃사이드의 개념으로 쫓아다니면서 반대만 하고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는 동성결혼 금지법이 있습니다. 또 그 아프리카권에서는 동성애 금지법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동성애 금지법이 있어서 동성애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접근을 하지 못하죠. 알량한 근거에, 응? 알량한 근거에. 그래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법학자들은 어떤 논거를 얘기하냐면 동성결혼 금지법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도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논거를 얘기하면 우리 법제사에 보면은 동성애를 처벌한例가 없다는 거야. 넷이라든가 뭐 우리 역사를 비춰서 그래서 그걸 갖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술쟁이들은 그 본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동성애자들이 난장벌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껏 우리가 한다는 건 맨날 반대한다, 뭐 가정 뭐 무슨 건강법 반대한다, 차별금지 반대한다 이렇게 하수적인 사실 전략이 없는 거죠.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동성결혼 금지법 제정 내지는 동성애 금지법을 제정하는 입법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동성애자들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논거가 없어요. 그 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답답한 것이 애국운동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면 전략이 없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이 애국운동을 하면서도 진리수호운동을 하면서도 전략이 명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 부분을 저도 총기규제법, 미국의 총기허용법, 총기소지법을 생각하면서 더 스타디를 해보고 또 이런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예요? 우리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지켜주고 또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진리가 수호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깡패 사마귀 깡패 사다마귀 귀신 깡패들의 준동에 겁없이 쫓겨다니면서 숨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깡패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전향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총기규제법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뭐 결론적으로는요, 우리 임요한 목사님께서 총기 이 소지에 관한 권리, 그 미국의 수정헌법 2조를 좀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우리나라도 총기 소지에 대한 권리법 이거를 입법을 한번 지금 시도를 해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저 솔직히 기대가 됩니다. 군인들 못 믿는데 역사는 말이에요.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으로 역사가 수동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앞에서 먼저 선지자로서 외치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역사상으로 보면 동학혁명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농민들이 무기가 없었잖아요. 활이나 뭐 창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농민들이
무기를 들고 그 조정에 이렇게 대항했을 때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며 굉장하게 이제 한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한발 뒤로 물러선 적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전쟁이 진짜.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 농민들 반란 때문에 동학혁명 때문에 사실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 거잖아요. 그럼 고종이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동학혁명들이 수습이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수습이 안 군대가 되니까 없었어요. 고종이 민 씨가 무능력해서. 이제 청익이 요청을 했고 거기서 또 일본이 개입이 됐고 그러다 결국은 청일전쟁이 됐고 어쨌든 간에 진짜 이 국민의 권리는 국민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거지 누가 챙겨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지금 뭐냐? 무기가 뭐냐? 투표권인데. 그렇잖아요. 투표권인데 이것도 도둑맞고 있잖아요. 지금. 도둑맞고 있죠. 이걸로 정부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총이 써서 심판한 건 아니고 이 투표권을 가지고 이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이것까지 도둑맞고 있으니 지금 한신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밀란이 일어난다 하는데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 예를 들어서 청와대 담벼락을 놓는다 그래도 아주 악질적인 그런 개념 접근합니다. 사실은 4.19 혁명이나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청와대 그 담벼락 넘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청와대 담벼락 넘은 사람은 없죠. 벽벼락을 현실적으로 넣기가 힘든 게 4.19 때문에 거기까지 지금은 기관단총을 아, 전기장치가 돼 있어요. 청와대 담벼락이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전기장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기도 돼 있고 결국은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일어나고 다 에워서 하면은 결국은 아무 영이 먹히지 않는 그 상태가 그 4.19 때도 그러면 청와대 담벼락은 못 넘었었나요? 넘었죠. 4.19 때는 청와대 저는 담벼락은 넘었죠. 그때는 넘었어요. 넘었고 넘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청와대 담벼락은 못 넘었나 보죠. 그 이후에 뭐 벌써 좀 시간이 필요해서 근저에 대진이라는 애들이 미 대사관 담문 미 대사관 넘어갔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 총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문재인이 되면서 기관단총. 기관총을 가지고 기관단총을 있어요. 지금 소지하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은. 그 앞에서 딱 그냥 다 설령 이 경호원들이 앞에 죽잖아요.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그럼 또 2중 3중으로 계속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넘기가 어려워요. 아니 넘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넘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넘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궁금해서 한번. 우선 그러면 다음. 그러면 우리 오늘의 진짜 주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데요. 제가 이거를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진짜 공산당 범위도만요. 그럼요. 악질적인. 우선 용식의 개요를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민주당 놈들이요, 얘네가 양심이 찔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것도 걔네가 전략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법안을 한 3-4개를 그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국회에 이제 안건을 이제 상정을 한 거죠. 안건을 상정을 한 거죠. 3개, 4개를. 자, 왜 그러냐면은 가장 악질적인 법이 김영배 의원이 내놓은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법이 이게 가장 먼저 나왔어요. 1월 29일 날. 이게 가장 민주당 소속이에요? 민주당 소속. 이게 가장 악질적인 법입니다. 가장 악질적인 법이라서 요거를 조금 완화시켰는지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김두관이가 양심이 찔러서 그랬는지 이거보다 약간 완화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또 상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김철민은 김두관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또 이름이 비슷한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몇 개를 여러 개를 내놨어요. 자, 일단은 주민자치 기본 법안 김영배 씨가 내놓은 거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 제가 잠깐 알려드려 볼게요. 7조에 보면은 주민의 자격 해가지고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도 주민자치회 회원이 가능하도록 요런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3년이 지나면은 주민자치회에 이제 지금은 이게 그러면은 영주라고 그러면은 영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시민권이 아니잖아요. 시민권이 아니라 영주권이죠. 영주권 그냥 여기서 그냥 살게끔 허가준 그냥 그린 패스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권 아니에요. 시티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두관이는 요거보다 약간 완화된
법률안을 내놓은 건데 김두관이는 해당 읍공면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혹은 사업장 대표자 또는 종사자 들만 주민자치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약간 완화를 시켰어요. 외국인들은 이제 배제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민자치회 기본 법안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김영배 씨가 내놓은 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주민자치 기본 법안 김영배가 내놓은 뭐 8조를 보면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신체 조건 등에 차별받지 아니야. 물론 요거는 말 자체는 맞는데 이게 보니까 외국인들, 중국인, 이슬람, 동성애자들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이제 요런 뜻이고 10조 6항에 보면은 이게 진짜 공산당법입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주민들의 인적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게 의무조항으로 돼 있어요. 이거 완전 공산당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3조 1항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뭐냐면은 우리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있잖아요. 여기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이 돈을 좀 지원해라 요청을 하면은 이거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의무조항이에요. 의무적으로 돈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독소조항 같으니까 김두관이가 뭐라고 이거를 완화시켰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김영배 기본법안 주민자치 기본법안에서는 지원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표현을 갖고 김두관이는 지원할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결정함을 했네. 네. 그리고 자, 또 여기 좀 독소 조항이 있는데 14조의 재산 및 시설 보유 운영 기능에 대해서 넘어가고 자 21조 1항에 주민자치 기본법안이에요. 김영배가 내놓은 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 재산을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우리 이런 국가 시설물 있잖아요. 이런 공원, 그냥 노는 땅, 국가가 소유하고 이거를 주민자치회가 요구하면 걔네들한테 먼저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무상 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국가 소유물을 마음대로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법 때문에. 이 법이 아니 그러면은 이 주민자치회는 통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자, 그래서 통제를 누가 하냐면은 이거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자, 만약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회에다가 재정을 지원해줬다. 네. 그럼 이거 감사를 누가 해야 돼요? 주민들이 해야죠. 아니죠. 물론 주민들이 해야 되지만, 자, 만약에 국가 정부나 만약에 강원도지사나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저 밑에 있는 어떤 지방자치회에서 돈을 요구하니까 돈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누가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원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준 사람이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감사를 누가 하냐? 감사를 자기들 내부, 그러니까 지방자치회 내부에서 자치회에서 한다고요? 네, 내부에서. 전제기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지방자치위원회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들이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 조건. 자기네들이 지방자치회 자격 조건은 자 당연히 우리 주민들은 다 그 지방자치회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지방자치회를 운영하는 그 운영위원이 있잖아요. 운영위원은 본인이 일단 지방자치 운영위원이 되기 위한 교육 이수 과정이 있어요. 그걸 만들겠다고 해요. 그거 이수를 받고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이 되는 아니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오빠가 다 우리 들어가야지. 오빠들은 완전히 들어갈 수 들어가야 있는 돼. 거야. 이거 너무 이거 비싼 제가 거야. 결론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좌파들이 이거 주민자치회를 다 장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 기독교인들이 여기 적극적으로 다 들어가요.
맞아, 다 들어가요. 조신사님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렇지 아니야, 않아요. 아니야. 추천제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요. 추천제. 추천제. 절대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요. 사상과 이념에서 뭐냐면요. 걸려요. 아, 그래요? 사상과 이념에서 다 걸려져요. 이거는 자익단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임명이 어디서 나냐면 기가 막혀. 사실은 이게 뭐 구청장이나 여기에 임명할 수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진영이 내려오면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갖다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에는 좌파정 이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주민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위에서 지정 내려오면 임명. 거기에 따라서 기가 막혀. 5명이든 6명이든 다 해가지고 이수교육 받으면 그네들이 하고 이게 사실은 어떤 권한이 뭐보다도 높으냐면 구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도지사 이상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풀뿌리 조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중앙정부에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우파 정권을 잡잖아요. 누가 됐든 간에 우파 정권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북한 인민위원회처럼 이게 조직적으로 딱 장악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자,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법안의 기가 막혀. 객관적인 법안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누가 될 수 있냐면은 일단은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이수를 한 상태에서 첫 번째 공개 모집에 신청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신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읍면 동장이 추천한 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중앙에서 지령이 내려와서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공개 모집에 신청한 자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의 그 민낯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걔들은 그렇게 그렇게 해요. 얘기하죠.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공개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뭐 20명이고 20명을 다 기존에 해놓고 공개해놓고 걔들은 미리가 이제 신청이 된 거로 해서 그러니까. 걔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들어가요? 사실은 네. 우리가 힘을 지금도 그런 모자라니까 네. 제도권에 있는 국민의 짐당 애들이 이걸 나서야 된다. 그렇죠. 이게 입법부에서 가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김영배라는 애는 사실 그 민주당에는 네. 사실 껍질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 배경에 네, 네. 제가 볼 때는 임종석 라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 저도 요번에 크게 알고 이게 원래 김대중 정부 때 시도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국민의 정부 때. 근데 이게 그때 여기저기서 문제가 돼가지고 스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영배가 올린 그거는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때 초안을 작성한 거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저기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저희 나라 그러면 뭐 주민자치제라고도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는데 통반장 제도가 있잖아요. 이미 네. 우리 통반장, 동장, 뭐 통반장 제도가 이미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거하고 요거하고는 또 어떻게 그것도 틀려지는 문제예요. 거예요? 그것도 별개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별개. 자, 그러니까 기존에 통장 이장이 다 있잖아요. 있어. 있는데도 지금 자치회장을 선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역할이 겹쳐요. 이거는 과행정일 뿐만이 아니라 뭐 쓸데없는 쓸데없는 짓일 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장이나 동사무소 그분들 보면은 민방위 훈련 했을 때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가고수를 해가지고 민방위 훈련 있어요, 뭐 있어요, 동별로 이렇게 돌리고 뭐 하면서 하는 일인데 주민자치는 도대체 뭘 한다는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체제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 주민자치회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반장이 다 있잖아요. 지금 자기네들이 다 근데 장악하기 얘네들이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규정에 있는 통반장들은요, 자기네들 심부름꾼들이에요. 반론 할수인들이 배경이 할 수 있는. 뭐냐면 지금 그러네요. 현재 얘네들이 심어놓은 이 얘기는 아무 뭐냐면 힘이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를 갖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공동체라는 건 뭡니까? 지금 북한 그 인민위원회도 공동체 조직이거든요. 공동체 조직인데 왜 이거를 하느냐? 주민들의 복지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을 위한 단체라고 얘기하는데 공동체라는데 이게 바로 니꼬로 인민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저 한 가지 또 질문이 지금 진짜 인민위원회. 그러면 저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요 주민자치 이 기구는 규모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동단위로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면단위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위로? 그게 지금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모가 네. 그러니까 지금 동이 있고 동 밑에 아니, 읍면 통이 있고 그다음에 통 밑에 반이 있고 반이 반,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안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예. 김두관이가 내놓은 거는 네. 면, 동작까지.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놓은 게 또 있어요. 저기 어디고요? 김철민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면, 동 플러스 예. 통반까지 주민자치회를 형성하겠다. 여기 법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다 있는 제도인데 거기다 대고 뭐 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는데. 근데 제가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결국은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의도와 그 이제 배우들을 생각해 봤을 때 종합적으로 잠깐 제가 그냥 정리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문재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그때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랑 연결시키면 그냥 간단해져요. 그 사람이 말했던 게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권력을 분산시키겠다. 그가 말한 게 지방 각각 지방단체, 그러니까 지방 조직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고려 연방제로 가겠다고 하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인데 결국은 그 광역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새로 생긴 법안은 아니에요. 99년도에 주민자치회라는 게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것이 시행이 됐었는데 이름이 비슷하지만 그때는 조례에 의했던 거고 이건 아예 법으로 규정을 해버려서 결국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수십조 원이 만약에 이것들이 이제 만약에 기구가 설치가 된다면 수십조 원의 지원을 받고 아까 설명해 그렇죠. 주신 것처럼 예. 이런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원하면 그럼요. 단체인데 우리 네, 마음대로 필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서 주차장을 만약에 쓴다 그럼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서 얘네가 얼마든지 기부도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있어요. 국민들의 네. 환심을 받을 수 있고 이런데 그것도 있어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고려 연방제로 가기 위함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조선 임시인민위원회랑 비슷한 성격이에요. 네. 결국은 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들이 예를 들어서 너 강화도 갔다 왔어? 근데 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전화번호 뭐 그거 함부로 막 그거를 우리가 경찰이 원한다고 아무나 연락할 수 없어요. 정보과에 의뢰해야 되고 형사건 관련돼서야 그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여기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명분 하에 국민들의 사생활, 주소나 전화번호 이런 거를 이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강한 권력 행사거든요. 맞아요. 소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그런 권한을 주민자치회장이. 얘네가 일단 다 가져오고 법적 장치를 통해서 얘네가 일단 그런 권력들을 다 취득을 한 다음에 만약에 우파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자꾸 충돌을 일으켜서 얘네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그렇죠. 부딪히고 민주노총이 그러네요. 책팔고 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위에서 대통령령을 시행하고 법을 고쳐도 이 밑에 풀뿌리 조직들이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얘네들이 기생하고 있는 데서 결국은 주민들을 통제하고 흔들고 인민재판 마냥 이 사람 이러이러한 것을 했어. 그럼 소환해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력 중에 하나가 공무원도 소환할 수 있어요. 그럼 공무원들이 결국은 이 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테고 지금 말씀하신 뭐 읍면 통장 단자 같은 경우는 행정조직이 동사무소에 협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이었었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권력을 행사해서 동장까지도 흔들고 공무원도 소환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를 요구하면은 정부 중앙기관에서 얘네들 원하면 그 정보를 줘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맞아요. 한마디로 이 네, 단체에 말은 시민단체인데 완전 공교육이 된 공기구가 되는 거죠. 공조직이 돼서 그런 권력 행사를 하고 결국은 문재인이 가려고 하는 고려 연방제. 네. 연방제가 뭐예요? 사실은 이게 미국도 연방제잖아요. 각각의 주들이 독립된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능력도 비슷해 이게 연방제가 되는 거지 어느 수준은 높고 어느 수준이 낮으면은 이게 같이 연방제가 갈 수 없는데 결국은 북한과 같은 수준으로 다 지방 분권화 시켜서 북한처럼 북한은 우리가 국가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럼 결국 연방제로 가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고려 연방제일까? 조선 연방제가 아니고 왜 고려 연방제일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고려 시대에 보니까 정종 때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더라고요. 그럼 고려 자체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후삼국을 통일하잖아요. 얘네가 원하는 적화 통일. 여러 가지 모티브들과 개념이 이 고려라는 그 나라, 후삼국 통일한 것과 그리고 결국은 이제 태조 왕건이 1년 후에 고려를 세운 다음에 1년 후에 송악천도라고 그러잖아요. 북한 쪽으로 수도를 이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다 모든 그림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법으로 규정을 해서 국민들이 모든 손발을 묶고 공무원들이 손발을 묶고 그 다음에 정부 산하기관을 다 묶어서
결국 자기네들 밑에 우파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네들 나중에 순위를 도모하기 위한 또 다른 장치를 만드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소름 돋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또 교육기관까지 소환할 수가 있어요. 소환 제도까지 된다고요? 소환 안 된다는 자체가 바로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다는 소리야. 아니 대통령을 딱 권력이 줬어요. 임기도 있어요? 임기도 있어요? 임기는 2년. 임기는 2년. 그러면 그다음에 이 사람들 그럼 월급도 있어요? 우리는 있습니다. 수십조를 배정해. 수십조. 그러니까 월급 사실 월급은 없는데 공식적인 월급은 없는데 운영비를 요청하면 받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누가 말씀하신 아까 그 사모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사단법인도 만들 수가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기부금도 받을 네, 기부금도 만들 수가 있고. 이거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닌데 이거 우리가 만들죠 우리가. 맞아,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이거 진짜. 얘네들이 다 구축을 해놨지만 우리가 가져오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아니라 우리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국민의힘당 제도권 애들이 나서야 된다. 일단은 제도권이 나서야 되고 이거 그다음에 뺏기면 안 돼요. 이거 뺏기면 진짜 우리 기독교 보수파 시민들 다 나서서 이거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이거 해야 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걔네들 영원히 저기 정권을 잡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나 누가 들어설 수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과거에 이해찬이가 20년 40년 장기 정권하겠다는 이런 토대에서 그거 따지네, 나오는 따. 것이 아니 지금 그러네요. 아니 이거 다 장기적고. 이미 얘네들은 계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공무원 공부할 필요 없어. 맞아. 공무원 공부할 이게 철거통이야. 맞아, 여기만 들어가면 돼요. 아니 그래서 사실 정광훈 목사님이 그랬었잖아요. 이거 당신들 중에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면은 당신들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럼 결국 이게 자익단체의 성격이 너무나 분명하고 국조선 임시위원회의 그런 역할들 한마디로 애국 시민들 다 추천하겠다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는 3월 31일자 기준으로 제가 알아봤을 때는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통과는 안 지금 계류 중인데 네, 계류 중이에요.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미 끝난 끝났다고 거야. 봐요. 그래서 무슨 이거 일이 있어도 막아야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고 예. 그 대비를 해서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김영배가 내놓은 거 주민자치 기본법 이거 우리 시민들 정보도 강압적으로 다 수집할 수 있는 이런 독소 조항이 있는 주민자치 기본법안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돼.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되고 만약에 저기 김주광이나 저기 김철민이가 내놓은 요게 만약에 혹시라도 통과됐을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 보수파 다 나서서 여기 그냥 싹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해요. 우리 조 신장님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근데 안 선생님 해주잖아요.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 내는 얼굴이 안 해줄 거 이게 아니에요. 되면 사모님도 들어가셔서 공부만 돼가지고 안 되니까 네. 백두혈통이나 네. 민노총이나 얘네들만 들어간다니까 자격이 그렇죠. 아니 족보도 옛날에 그렇긴 하게 샀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계속 우리가 공모 신청하고 야 우리가 교육도 받았고 신청했는데 왜 안 받아줘 이렇게 그거 아닐 것 같아요. 걔들 보면 민노총 위주로 뭐 예, 누구 위주로 네. 아스팔트에 뭐야 우리는 이미 점 미군 찍혔다. 철수 외치는 이런 그런 애들 대진년 애들. 대진년 뭐 이런 네. 애들 들어가지. 아이고 우파는 아주 명함 저는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참 서글픕니다. 바로 이게 백가경영이에요. 저쪽에는 전략을 가지고 10년 대계, 20년 대계, 30년 대계 다 먹으려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백가경영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저는 항상 접근할 때 기초, 본질 지금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 이 게임에서 못 이깁니다. 그리고 또 너무 패배주의적인 접근하는 것도 위험한 거고요. 저는 이걸 발의한 자가 성북구청장 한 김영배 의원입니다. 김영배 의원은 부산 분해일고등학교 미션스쿨 출신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성북구의 주민 성북 인권 분야인가 그거 할 때 제가 관계해가지고 부딪혀서 싸웠기 때문에 갑니다. 그 성북구청 거기 장미동이기 때문에 사랑제일 교회가 있는 것 같은 그 당시 물론 김양 목사 이제는 장비도 공부하고 해가지고 집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있는데 저는 늘 답답한 것이 뭐냐면 근본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근본. 지금 우리는요 그 지역적인 그 백만 해봐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이웃 규정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마치 변방에서 대가리를 쳐야 되는데 변방에서 나는 전투에는 승리를 하게끔 살짝 해줘요. 응? 그리고 전쟁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쳐야 돼. 문재인을 친다고 되는 게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죠. 이 접근이 여기에 매달릴 게 아니라 이 정도 에너지를 손을 내면은 그리고 실제 이게 저는 입법이 국민의당이 아무리 우리 국민의힘당이 우리하고 의견을 달리한다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또 여러분께 견해하고 다릅니다. 국민의당을 밀어줘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밀어줘야 합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뜯는다고 이번에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웃사이드에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 하려고 정당을 만들고 해봤자 후보 하나 못 냈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기를 국민의힘당을 이뻐서 밀어주려고 한 게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 못낸 겁니다. 여러분 그거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저는 답답한 것이 뭐 동성애 문제나 뭐 무슨 문제나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이 감염병 예방법 문제에 접근하는 거나 모든 것이 결국은 부분적으로 뭐 무슨 혁명보다 개혁보다 혁명이 쉽다 이런 개축보다 신축이 쉽다 이런 식으로 제2의 건국을 리세팅, 포매팅을 해야 되는 그 관점에서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또 갈보들 나오죠. 위장우파들 나오죠. 멀쩡하다가 저쪽에서 자리 하나 주면 또 돈 몇 푼 주면 금방 달라져요.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어떤 비전을 가치를 목표를 설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답답한 것이 지역적인 것에 목숨을 걷는 이런 모습들 우리 그 동성 문제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기독교 전체 예자련이라고 있습니다. 또 한교 지금 한교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100패 지금의 구도로서는 100점 100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밀란이나 애국 밀란을 통해서 근본을 건드려야지. 근본을 건들 때 그들이 무너지는 것이지. 지역적에서 얼마든지 교란하고 우리 목사님도 뭐 표창장 하나 주고 자리 하나 그 주관하면 명예 때문에 겨들어 내가 지금 서울시에도 보면 박원순이 동생을 만난다면서 박원순이 뭐 표창장 하나 그걸 교회 자랑을 쓸게 그거 안 되거든. 이상. 어쨌든 그 전략을 세워서 우파를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100%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전략을 짜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 우파의 시민단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바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예, 지금 사실 목사님한테 얘기를 동의를 하면서도 그렇죠. 거기에 반해서 절대 우파들은 시민단체를 안 키우세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자기 정치 이득만 생각할 게 아니라 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정말 시민단체에 대해서 후원도 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리를 이제 잡아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렇게 기틀을 마련해 줘야지 이게 살아나는데 그런 것 자체를 이제 모내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결실을 거둘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그래서 좀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도 되게 슬픈 현실이라는 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얘네들이 이거를 막고 이 법안이 통과 안 되게 막는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 통과를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파가 했던 것처럼 그 안으로 끼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이미 걔네 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우파 쪽도 들어가서 느낌을 내고 견제를 하고
그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고 우리가 이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이걸 모르니까 네. 우리가 알려주려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이거를 어쨌든 많이 알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한 가지 네. 또 제가 질문을 또 하겠는데요. 만약에 이 주민자치제가 성립이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기존에 있는 통반장, 동장하고 마찰이 없을까요? 걔네들은 헛개비죠. 헛개비요. 헛개비죠. 하는 일이 겹치는데. 시끄럽고 겹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볼 때는 모든 권한과 이거를 전부 다 얘네들한테 부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이럴 겹치지 수도 않을 것 있어요. 같아요. 통반장은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겹치지 일정이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의원, 시의원이 또 있잖아요. 네.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들하고도 뭐 그런 뭐 권력 다툼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구의원, 시의원은 사실 네. 얘네가 요구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들어줘야 없죠. 되고. 지금 그런 이제 그러게. 그리고 이게 또 무서운 게 제가 생각나는 게 경찰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 맞습니다. 경찰이 자치 경찰이 되면 네. 지금 이제 경찰이 그렇죠. 국가직 경찰에서 이제 결국 얘기하면서. 자치 경찰이 돼서 얘기하면서. 얘네하고 같이 이것들이 모략이 되고 모의가 돼서 같이 협동작전으로 된다면 그렇죠. 이쪽에서 주민자치에서 정보를 중앙기관에서 받아내요. 경찰한테 넘겨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작년에 뭘 거기서 통과가 되냐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하고 이분하고 예를 들어서 뭐가 좀 이렇게 사적으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이분을 부르겠죠.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들으려고 진상조사를 부르죠. 불려가기만 해도 피의자예요. 피의자.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추미애가 그때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1월 1일, 올해 1월 1일, 2021년 1월 1일인가 그때 시행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반대하고 막 이러긴 했었었는데 결국 이게 뭐예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까지도 다 박탈해서 빼앗기 때문에 경찰한테 수사권, 기소권, 예. 종결권까지 다 넘겨준 마당에 예. 이게 주민자치하고 같이 손을 잡는다면 이건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국민들은 국민들이 해낼 수 있는 그냥 방법이 아니 없어요. 뭐 신발 던졌다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무속이가 되는 지금 그냥 거죠. 뭐 하나 저기 돼서 뭐 완전 하나 꼬투리 무속이라니까.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뒤집어 씌워서 피의자 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고 감옥에 가는 거는 너무나 이제 쉬운 일이 되니까. 인민재판, 공개처형 이런 게 생각이 그거예요. 나요. 그 인민위원회 그런 생각이 기능과 역할을 지금 얘네들이 한마디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그 권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일 수 있는데 이거를 통제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 기관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최고고요. 통제 기관. 제가 아무래도 지금 자꾸 얘기하게 해서 좀 강한 발언 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박원순 특히 이제 서울시정을 가지고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원순은 이원의 천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원의 천국. 그러면 이원회가 있으면 거기 위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지 세력으로 확보해서 조직을 획기놨기 때문에 그래서 박원순 죽었을 때 박원순 사망했을 때 표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박원순 사망했을 때 막 울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고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가 일종의 뭐라고 할까 자문기구 이런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보조기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집행기구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영향력을. 그래서 옥상옥이죠. 옥상옥이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있는 것도 바로 옥상옥의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국가인권이 없애도 지금 예. 대한민국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국가인권의 해체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요. 거의 뭐 조항 하나 고치자 이 정도 시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권력이 촛불 권력이 이제 탄생하고 나서 그 전부 다 각 중앙 그 부서에 위원회 청구를 만들었죠. 위원회가 장관 위에 있습니다. 장관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서 모든 걸 실제적으로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의회 기능이나 이것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세밀하게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 NGO가 있다지만 피상적으로만 접근하지 본질적인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위원 문제도 주민자치위원 제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 관계를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거의 애국 세력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왼쪽 그룹들은 먼저 선정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죠. 그 들어가 있으니까 새로이 이제 조금 자기들과 결이 다른 사람들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위장하거나 뭐 이러지 않다면서.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야금야금 지워졌는데, 이른바 우리 우파 세력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제가 좀 욕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치꾼이나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돈 처먹으려고만 생각하지 나라를 정말 바로 세우려고 하는 입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큰 덩어리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계속 분배하고 또 그들의 세력을 영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결집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역시도 지금 가볍게 지금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헛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신중하게 우리를 가야지 그냥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역사가 그냥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리언이 어머니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아니 근데 예. 너무 작은 단위로 관리를 이제 본인들의 그 권력에 맞춰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저희 그 반장이라든가 뭐 지역에 우리 무슨 그런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때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많이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이제 이야기를 그런 운동을 기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박스쿨의 손 대표님이 아시죠? 이박스쿨의 손 대표님, 손 대표님 권사님이십니다. 손 대표님이 그걸 열심히 받아. 주변에 그걸 교육시키고 이박스쿨의 이박스쿨. 저희 동네 이승만 박정희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박스쿨의 손 대표님. 주민자치 이런 게 현수막이 달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이해를 잘못,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게 현수막이 이렇게 달렸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지금 달려 있으시다고 했죠? 예, 달려 있어요. 모집 끝났어요? 아니 이제 모집하고 이런 거 되게 자세히 모르건데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는데 이거는 뭐지 왜 갑자기 일단은 우리 애국 시민들, 우리 보수우파 시민들께서 그런 위원회 모집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한번 신청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우리 리원이 어머니께서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나눠보니까 그동안 직장 생활 하셔가지고 이제 별로 참여를 못 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럼 참여 많이 하실 저를 뽑아주거나 그런 네, 교육도 받으시고 참여도 하실 아니 거. 수학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파 들어가셔서 같이 활동하시고 남편분들은 직장에서 일하시고 또 어머니들은 그 자리 뺏기면 안 되니까 또 들어가셔서 사모님께서 하셔야 어떻게 사모님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시고 아니 일반인 척하고 다 들어가야죠. 일반인이에요. 애국 열사인데 일반인이에요. 우리 들어갈 때 정치적인 성향, 종교적인 성향 그냥 그 일체 다 빼고, 다 빼고 다 그냥 빼고, 예. 일반인으로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 있잖아요. 핸드폰 번호 뭐 이런 거요. 예.
인권 지금 강조하면서요. 지금 다 저기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앞에 자고 만드는 것일 뿐이지 실제는 다 저들이 옛날에 우리가 만약에 그 옛날에 우파 정부 때 요만큼 움직이면 인권 침해다 사찰이다 했잖아요. 그들은 지금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옛날보다 10배가 더 가고 있죠.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럼요. 예. 근데 우리 이렇게 태극기 집회 하는 사람들은 얘들이 다 명단이 됐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2017년 초에 들은 거거든요. 자파는 10억이면 3억을 그 30%를 무조건 기자팀 촬영팀에게 준대요. 걔들은 무조건 뭐 시민들과 싸우고 뭐 하지 않아요. 그들은 마스크 딱 쓰고 사진 찍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근경이라면 가근경 나이는 몇 살, 어디서 태어나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자녀는 몇이고 어디 살고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조직이 네. 이거 우파에 관련된 거 얘들이 다 가지고 우리 있을 거예요. 태극기 아스팔트 보수 우파 그들은 다 운동하시는 있다고 분들은 봐요. 다 아마 명단이 예, 확보가 돼 있다고 있기는 봐야 하겠지만 우리 이게 우리 여기 유튜브 보시는 일반 시민들 아마 우리들은 대부분 다 모를 거예요. 모르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들의 진짜 정치는 그래요. 모르니까 우리 이런 일반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우리는 모르는데 한 명씩 되는 알수 있어요. 저는 또 한마디. 저는 안 썼어요. 죄송합니다. 예. 또 한마디. 근데 또 우리가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예. 함정이 저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항상 고명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구멍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명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원리로 얘기할 수 있느냐면요. 저들이 전략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사마귀 세력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네.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요 좀 우리 이웃들하고 원만하게 혹시 싸운 분들 있으면 다 가서 화해하시고 또 음식도 좀 많이 좀 나누시고 하면서 지금부터 좀 마음을 많이 근데 이런 정보들을 그러면 실질적인 걸 우리가 좀 얘기해야죠. 예. 이런 정보들을 동사무소 가면 알려주나요? 어디로 들어가지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나요? 이게 지금 내가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싶어 써붙였어. 그러면 이런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응모 자격이라든가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 가면 이걸 알려줄 수 있어요? 현수막이 보니까 예. 그 모집하는 주체가 현수막 밑에 예. 무슨 동 자세히 안 봤는데 그러니까 동사무소 밑에 있다는 동사무소.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방송 보시는 분 관심 있는 분은 동사무소 가서 주민자치위원 이거 써붙였는데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문의를 좀 하고 거기다가 해서 거기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뭐냐면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공개 신청하는 거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읍면 동장의 추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신청을 하세요. 교육도 받으시고. 네, 그렇게 하면 되고 뭐 회비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런 거는 그런 얘기는 그런 거는 뭐 예비는 없는 것은 일단 회비는 들어가면 없고요. 혜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거를 다 질문해서 알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해드려야죠. 회비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정주부들은 그렇잖아요. 회비 없을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교육도 아마 다 공짜로 시켜줄 겁니다. 예. 그렇죠. 만약에 혜비 10,000원이면 뭐 100만 원의 혜택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그럼요. 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신 분들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하셔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들어가서 이쪽 견제 세력이 대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도 진짜 들어가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심각하지 뭐야. 소름 끼치고. 예, 그러면은 네. 저희 오늘 장시간 토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